저에게는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친오빠가 있어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모종의 사건으로 폭력을 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겠다. 네, 그분은 죽지는 않았어요. 아, 저는 거동이 불편했거든요. 살고 싶어서 제 스스로 나왔거든요. 연말에 이제 모임을 가지면 저 모르게 그 사람을 초대해서 억지로 자리를 마련하거나 자리가 싫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저를 이제 무력으로 제 앞에서 다시 앉히거나 그런 일들이 매년 있었거든요. 계속 이제 감정 호소를 하세요. 너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때는 제가 이제 가정을 망치는 가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금까지 우리 강연자분들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꼭 뛰어넘어야 할까요? 꼭 뛰어넘어야 할까요? 자살을 하든 뭘 하든 아이고 저런 아우 너무 가엽니다. 매일 싸우실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한계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물이나 능력, 책임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인원이 초과됐어요. 초과되었습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때 10,000원을 내고 그냥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사물의 한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하면 큰일이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능력도 내가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작동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을 버려놓거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계는 사실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좌절이 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파도가 확 밀려올 때 두 손으로 막으려 해봅시다.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과 후회와 마음의 힘듦, 쉽게 극복이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극복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피할 수 없는 거고 극복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겪어야죠. 겪는 과정 힘들어요. 끝이 날까요? 납니다. 좋게 나기도 하고 나쁘게 나기도 하지만 나긴 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누구랑?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들과 두 손을 맞잡고 이들과 어깨를 서로 내어주고 너덜너덜해진 나의 인생을 꿰매면서 그냥 그렇게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첫째, 죽음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미래학자들이요, 예상을 했는데 지금
50대는 평균 수명을 90세 이상으로 봅니다. 예? 너무 비싸네요. 아, 원래 몇 살 바라보셨어요? 100세. 100세? 아, 사실 수 있죠. 40대는 100세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30대는 110세에서 120세 사이로 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140살 정도로 내다봅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을 최초로 전체를 통일한 누구죠? 그렇죠. 진시황. 그분과 관련된 건 너무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아, 이건 또 우리 설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또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시려고. 불로초. 이게 들어보셨죠? 이 진시황은 인간의 수명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찾아다니게 하느라고 그나마 남아있는 본인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접 여쭤보질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찾아다니는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가까운 사람과 내지는 본인이 다스리는 그분들과 잘 지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유한하다라는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나처럼 사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장이 어디 있어? 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일어나셔서 좋은 일 하셔야죠. 계속 그러면 아니 반반이라니까. 걔가 강아지한테 잘 자. 나는 외출할 때 빨래 다 해놓고 방 청소 깨끗이 해놓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 그러고 나가. 그렇죠. 항상 반반이에요. 또 잘 받아들여야 되는 한계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인생은 쭉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인생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나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이 아빠는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동창들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딱 그 약속 날 아이가 열감이 좀 있으면 자꾸 기침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얼굴만 보고 빨리 집으로 와야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그 인생의 주기에서는 그게 할 역할인 겁니다.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여야지. 야, 나는 복도 없다, 복도 없어. 결혼을 하고 났더니 야, 내 인생 진짜 꿀꿀하네. 친구 한 명을 제대로 못 만나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정말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애들이 언제나 아프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날 날은 또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까지 부모 옆에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놀자고 그래도 저 친구 만나는데요. 나가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기와 그때 해야 되는 나의 역할, 이것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한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은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잘 다루어내야 되겠죠. 우리 삶에서 이 한계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살아가려면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장점과 능력도 잘 알아야 하지만 더 깊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부분 중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의 어떤 부분은 너무나 미성숙하고 마음 안에 분노도 있고 때로는 질투심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발 물러서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 이게 내가 나를 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좋은 거보다는 나의 나약함, 기쁨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때로는 화난 마음,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거나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알아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내 안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이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나의 내면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야 나라는 나무의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이 뿌리가 단단해야 우리 삶은 이 뿌리를 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발 물러서서 아프더라도 내가 나를 조금씩 파악해보는 과정, 이것이 인간의 성숙의 과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아픔,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봐, 울림이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셨을 때 그 시간만큼은 그걸 생각해보는,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어떤 마음이지? 이런 비슷한 느낌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죠. 그리고 녹음해보세요. 녹음했다가 한 며칠 지나서 들어보세요. 골 때려요. 어떤 거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아, 이게 반복적으로 녹음되어 있는 거 보니 생각해봐야 되는 면이 있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며칠 후에 들어보면 진짜 골 때려요. 야, 내가 이런 걸로,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사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모든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용기를 가지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화 날 때 자기 이미지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혼자 화냈는지. 아, 보는 눈이 있으니. 예예예 이래 하니까 집에 가서 막 화를 내시는지 그것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오은영 씨처럼 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헤어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처음 되려면. 네. 20대 때는 에너지도 많고 불의를 보면 막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그러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레지던트 2년 차 때부터 3년간 제가 정신 분석을 받았어요. 제가 월급 다 갖다 썼습니다. 정말. 네. 내가 나를 좀 알아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수련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교육 분석으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3년 받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부분은요. 타인에게 좀 너그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확 이렇게 노여워한다든가 화를 내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당장 가서 분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목돈이 중요한 것 들더라도 같아요. 목돈이 들더라도 이건 받을 거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께 네. 질문을 드리자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박사님으로 인해서 많이 위로받고 또 힐링을 얻고 하는데 그럼 정작 박사님의 마음이 좀 힘들거나 무너질 때는 누가 위로해 주죠? 여러분. 내가 마냐. 내가 말이야. 네. 사실 나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거는 몇 명, 또 소중한 관계입니다. 중요한 관계는 2-3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2-3명이라고 그랬더니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후하게 3명.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서 그분들과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나누고 보호가 필요할 때는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보호해 주는 거, 외로울 때는 옆에 있어 주는 거.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열쇠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남편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9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 생활 만으로 31년 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이지만 버시고 같은 의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저는 52년 된 단짝 친구들이 있습니다. 6살 때부터 친구인데요. 7총사, 남자 5, 여자 2. 이제 그중 한 명이 그 수우파 리정이 아빠. 네, 성우가 그렇게 벗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안마의자 합니다. 네, 안마의자가 저의 또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나누고 지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시는 어머니를 지방에 두고 서울에 올라오니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요.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굉장히 몇 줄 안 되게 간단하게 쓰긴 하셨는데요. 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올라온 21살 장규리입니다. 우리 상주에서 오신 규리 씨, 네. 어머님이 좀 많이 편찮으시군요. 2017년부터 이제 투병을 하셨고 저는 좀 절뚝거리시면서 걸으셨는데 이제 옆에 보조인이 있어야만 이제 행동을 네, 많이 불편하시군요. 우리 규리 씨, 저에게 어떤 걸 제일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일단 걱정이 매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도 언젠가는 이제 이별을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난 일이 생긴 그 이후에나 받아들여지지 그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이 듭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좋아서 평생 그립고 관계가 안 좋았다면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짐이 너무 커서 평생 서럽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규리 씨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그래도 생존해 계셔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집에 내려갔을 때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어머니 발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손도 잡을 수 없고 그 옆에서 어리광도 부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기회가 남아있을 때
몸이 좀 불편하신 어머니 좀 당분간 돌봐드리세요. 어머니가 참 좋아하실 겁니다. 어머니께 전화하십시오.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6년 전 혈육과 큰 사건으로 가족들과 의절하고 집을 나와 살고 있습니다.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어 괴롭기도 하고 제 상처를 치료해줄 연고가 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31살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에게는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친오빠가 있어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모종의 사건으로 폭력을 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겠다. 어허. 죽지는 않았어요. 아유, 저는. 거동이 불편했거든요. 아무리 혈육이어도 저한텐 가해자잖아요. 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는,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는 게 나는 너무 힘드니까 살고 싶어서 제 스스로 나왔거든요. 사건 현장. 연말에 이제 모임을 가지면 저 모르게 그 사람을 초대해서 억지로 자리를 마련하거나 자리가 싫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저를 이제 무력으로 제 앞에서 다시 앉히거나 그런 일들이 매년 있었거든요. 계속 이제 감정 호소를 하세요. 너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때는 제가 이제 가정을 망치는 가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저도 자식인데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는 막 뒷전이더라도 제 자신을 어떻게 좀 케어해야 될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네. 그런데 누구도 때릴 권리는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 때릴 수 있는 건가요? 전후 사항이 어떻든 명백하게 때린 건 분명한 잘못이고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오빠와의 어떤 문제보다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마음의 힘듦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오빠가 날 때렸어요. 그럼 이제 오빠가 막 나와서, 얘가 뭐 이만저만 해서 내가 때렸어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이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는 거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혹 너 니네 오빠 성질 몰라? 엄마가 건드지 말라 그랬지. 꼭 건드려갖고 네가 사달을 내. 이렇게 말하는 집 꽤 많아요. 이게 물론 예를 든 거지. 이게 얼마든지 대상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빠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치 광야에 헐벗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족은 있지만 너무나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은 요만큼도 수용을 안 해주고 부모님의 지금 현재 아픈 마음, 얘네들이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둘 다 자식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조금 물러서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객관화해보는 과정을 천천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만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